퇴근 시간으로 붐비는 저녁, 도로 한가운데 노란색 승용차가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 탄 여성이 부상을 당한 듯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일단 그 현장 도착 당시 상황은 그 불법 유턴으로 인해서 그 발생한 차량 3중 추돌 사고로서 이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그 차량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요구조자 1명이 차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또 퇴근 시간에 사고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고 현장이 매우 혼잡했고 또 2차 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돌 당시의 충격 때문인지 승용차의 앞면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고 운전자의 구조. 차량의 상태만 봐서는 운전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겁에 질려 울부짖는 운전자를 천천히 차에서 꺼냅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듯한데요. 신속한 치료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요구조자가 차량 안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장비들을 동원해서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바깥으로 이제 빼낸 후 이제 구급대 응급조치 한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는 허리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법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추돌한 아찔한 사고. 불법 유턴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역 부근 10차선 대로에서 시내버스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유턴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땐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유턴 차량 측면 부위와 직진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가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법 유턴은 신호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일단 불법 유턴 같은 경우는 일반 추돌 사고와는 좀 다르게 아무리 이제 뭐 숙달된 운전자라도 이제 사고를 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유턴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핸들을 갑자기 크게 틀던가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시민은 불법 유턴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버스 중앙차로 때문에 유턴이 금지돼 있지만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자 차들이 아무렇지 않게 불법 유턴을 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전자의 교통의식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불법 유턴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형이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제 사고가 좀 커지게 된다면은 그 사고자는 이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차량 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 사고가 있고 인적 사고가 있는데 이 후자 같은 인적 사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만 잘 지켜주시고 불법 유턴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이제 습관을 잘 들이신다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광진구의 한 지하차도 입구. 회색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트럭 뒷면 모서리가 차량의 운전석과 닿아 있는데요. 주행하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출동 당시에는 그 군자 지하차도 진입로상에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승용차 운전자가 그 화물차에 끼어서 차 내에 탈출을 못하고 저희 구조 활동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먼저 트럭을 앞으로 밀어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트럭을 옮기자 사고 당시의 처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운전석 문은 완전히 부서져 있고 차량에 끼인 운전자가 두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사고 남성을 구조해 들것에 싣습니다. 현장 도착 시 요구조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인목 및 차량 전원을 껐으며 신속하게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유압 전개기 및 절단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요구조자를 구조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팔과 등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남 고가도로 및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고가 기둥을 들이받은 것인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연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았는데요. 대부분은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신호 위반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한파로 인한 도로가 결빙되어 차량의 미끄러짐 현상으로 추돌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결빙뿐만 아니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시야 확보가 불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도로가 얼어있기 때문에 저속 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거리를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성급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희뿌연 연기가 건물 주변을 휘감습니다. 혹시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을지,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지 소방대원들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지하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연기가 계단실을 통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하 가죽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미 건물 전체로 번졌는데요.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에서는 연기와 함께 검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대원들은 시민을 대피시키는 한편 수관을 연결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저희들은 2층하고 3층하고 그다음에 옥탑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명을 검색을 하고 인명 구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층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그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재빠른 조치로 건물 안에 있던 4명의 시민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는데요. 하지만 가죽 원단 등이 불에 타며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일산의 한 문구류 창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불은 공장 1층 안쪽에서 발생했는데요. 창고엔 필기구용 잉크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삽시간에 불이 공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직원 등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압에 나선 43살 김모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4개 동과 필기구 등이 타며 소방서 추산 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이번 불은 대부분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임시 건물이었고 진입로가 협소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그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뭐 예방법이라 그러면은 전기 관련해서 그런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리를 비울 때는 뽑아 놓으시고 또 난방기구 역시 이제 자리를 비울 때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자리를 비우면은 그나마 그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공장 화재.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